네, 8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2009년대 글로벌 봉사활동으로 캄보디아로 왔었는데 2017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2017년에 찍은 거라서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공항에서 수속을 거친 다음에 호텔로 바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 호텔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캄보디아 전통적인 그 느낌으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10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이 우기가 끝나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행히 제가 가기 전날까지 거의 그 전날까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게 캄보디아를 제가 2009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도시 인프라가 딱히 뭐 발전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비가 좀 며칠 좀 엄청 많이 왔었나 봐요. 진짜 호텔 앞에 그 시내 한 중간에 있는 호텔인데도 그 중심지조차도 이런 식으로 물에 완전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텔 창문을 열었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석 쇼핑 저녁 식사 그리고 공항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앙코르와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표를 구매하고 내부로 들어가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해자에 물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 들어가는 도로는 물에 잠기지 않아서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제가 가본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번째 캄보디아 여행이거든요. 근데 앙코르와트 사원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돌을, 이 거대한 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면적이 1.5km, 1.3km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근데 정말 가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정말 가보시면은 그 규모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앙코르와트가 또 재밌는 게 이런 벽에다가 이걸 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벽에 이 조각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보면은 옛날에 이제 전쟁했던 장면도 담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전사들이 서로 배 타고 싸우고 있는데 배에서 떨어진 전사들은 악어한테 잡혀 먹히고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위치한 곳이 정글 한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원 주변으로 걷고 있으면은 정말 10명에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도 그 둘레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아마 이제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쭉 펼쳐놓은 바위들 같거든요. 그 바위들이 정말 끝도 없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벽이 무너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복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무너진 그 상태로 있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사실은 캄보디아가 이제 산업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원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관광 수입으로만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8년 전에 왔을 때랑 거의 별로 진도가 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앙코르와트만 한 이틀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앙코르와트가 이제 가장 유명한 사원이긴 한데 이제 그 앙코르와트 외에도 여러 사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니까 이 조각상들이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크메르 왕국은 바라문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라문교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종교를
믿었고 그 종교의 사원이었는데 후대에 이제 불교를 믿는 왕국이 들어섰겠죠. 그래서 그 불교를 믿는 왕국이 기존의 이제 바라문교의 그 상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이제 불교상으로 좀 바꿨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의 영향도 받았다고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겠죠, 진실은. 시내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가슴 아프네요. 네, 어쨌든 전날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까프롬 사원에 기괴한 나무들 그렇게 관광하는 걸로 오전 일정이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왔을 때는 캄보디아 시골은 가봤는데 톤레삽 호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톤레삽 호수가 또 정말 정말 신비롭고 또 슬픈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정말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수심이 얕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우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수심이 뭐 얕은 곳은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톤레삽 호수가 정말 놀라운 게 그 크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이 톤레삽 호수에서 그 수상가옥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을쯤에 거의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 배 위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슈퍼마켓도 있고 심지어 결혼식장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혼식장을 배 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막 거의 한 3층짜리 배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학교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제 결혼할 때도 육지로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배 위에서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런 결혼식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어부로 살아가면서 이런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에 팔아서 이제 뭐 각종 생필품을 마련해서 살아갔는데 이게 이제 관광지가 조금씩 돼가면서 관광화가 돼가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집들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배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어부로 살아가는 분들의 배를 보잖아요. 와, 저게 어떻게 물에 떠 있지? 진짜 좀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런 말하기 좀 더럽긴 한데 그냥 물에다가 이제 볼일 보고 또 그 옆에서는 보면 애들 수영하고 있고 목욕도 그물로 하고 좀 약간 좀 우리한테는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이 보트 피플 이분들은 항상 그 물 위에서 사시잖아요. 항상 수상 가옥에서 사시고 물 위에서 사니까 너무 웃긴 게 육지에 가면은 멀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물 위에 수상에 있으면은 멀미를 하잖아요. 물이 항상 흔들리니까. 이분들은 육지에 가면은 멀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톤레삽 호수에서 거의 하루 종일 관광을 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트 피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거기서 밥도 먹고 또 작은 쪽배를 타고 망그로브 숲도 이렇게 약간 탐험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캄보디아 오면은 앙코르와트도 좋지만 이런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끝이 났고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펍 스트리트 안젤리나 졸리가 방문해서 유명해진 펍 스트리트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는 태국 가보신 분들은 이제 방콕의 카오산 로드 있잖아요. 거기랑 분위기 그냥 거의 똑같아요. 여기는 물가가 캄보디아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8시 이전에 가면은 맥주 생맥주 한 잔에 5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600원? 그 정도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광지 물가라고 생각하면은 현지 가게 가면은 진짜 얼마나 쌀까요? 그죠? 그리고 이 여행자 거리가 또 정말 재밌는 게 여기는 정갈 뱀 꼬치를 팝니다. 저는 정갈 꼬치를 먹어봤는데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냥 딱딱한 껍질밖에 없어서 그냥 뭐 딱히 뭐 그냥 고소한 게튀김 먹는 느낌? 그래서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캄보디아 여행은 굳이 길게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왔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그 글로벌 봉사활동 하러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구경보다는 이제 정말 시골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뭐 학교 가서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여행으로 오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차를 렌트를 해서 약간 교외 지역으로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어쨌든 이렇게 여행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사실 여기서 끝나진 않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이 패키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상품이어서 이 뒤는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베트남 영상은 벌써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행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